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ITQ 한글 기출문제를 2020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2년 8월달 A 유형 문제입니다. 먼저 수험자 유의사항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파일을 저장하는 이름과 경로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파일의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으로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ITQ라고 하는 폴더 마련되어 있어요. 주기적으로 저장하시고요. 답안 전송을 하셔야 문제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답안을 작성하실 때 특별히 언급이 없다면 기본 글꼴 그대로 쓰시면 되겠고요. 색상의 경우 지시사항이 있다면 똑 떨어지게 빨강, 파랑, 노랑 선택하셔서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용지는 여백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왼쪽과 오른쪽은 11, 위쪽과 아래쪽, 머릿말 꼬릿말은 10입니다. 전체적으로 3장을 작성하셔야 될 텐데 첫 번째 페이지는 문제 1번과 2번, 두 번째 페이지에는 문제 3번과 4번, 세 번째 페이지에는 문제 번호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문제의 경우에는 그림이나 도형들을 작성하는 문제인데요. 그 개체들은 묶기를 했을 경우는 0점 처리된다 라고 했으니까 꼭 묶기 작업을 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풀어주셔야 되겠죠? 그럼 용지부터 설정을 해보도록 할까요? 전체 페이지에 대한 이야기는 쪽이라고 하는 메뉴로 가시면 확인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가장 왼쪽에 편집 용지가 보입니다. 대화창이 뜨면 용지 설정을 해주시면 될 텐데요. 전체적으로 A4 용지에 세로로 서 있는 건 불만이 없지만 용지의 여백이 다르군요. 위쪽부터 차근차근 탭키 눌러가면서 값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위쪽은 10이고요. 아래쪽 머릿말 꼬릿말 다 10이지만 왼쪽과 오른쪽의 경우에는 11이라고 하는 값을 정확하게 넣어주셔야 되겠죠. 설정하고 나오게 되면 가장자리가 이렇게 폭 좁아진 거 확인이 되시나요? 용지를 3장 미리 만들어 놓는 게 좋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는 1번과 2번을 작성해야 되겠죠? 1점 엔터 3번, 2점 엔터 3번. 적당한 공간을 좀 확보했고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치게 되면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3점 엔터 3번, 4점 엔터 3번. 마지막 페이지도 미리 만들어 놓는 게 좋겠죠? 컨트롤 엔터. 세 번째 페이지에는 번호를 넣지 않습니다. 다시 앞쪽으로 돌아올 거고요. 1번 밑에다가 커서 두시고 1번 문제를 작성하시면 될 텐데요. 1번 문제는 스타일을 적용하는 문제입니다. 출력 형태를 보시고 데이터 입력한 다음에 스타일을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타이핑 할게요. 데이터 입력이 끝나고 나면 전체적인 오타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블럭 잡으셔서 스타일 적용하시면 되겠죠.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스타일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클릭하셔서 대화창 띄워주시면 되겠고요. 없는 스타일을 추가시켜주는 거 왼쪽 하단에 더하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클릭하셔서 스타일의 이름 주시면 되겠죠. 하이드로겐. 문단의 모양과 글자의 모양은 여기 아래쪽에 있는 네모난 단추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타일 종류에 있는 문단이나 글자를 선택하시면 곤란해요. 문단 모양이라고 하는 네모 단추 클릭하시게 되면 대화창이 뜰 거고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왼쪽 여백 15라고 되어 있네요. 문단 아래 간격은 1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숫자값 정확하게 맞추셔서 값을 지정하시면 되겠고요. 설정. 글자 모양으로 넘어갈게요. 글자 모양의 경우에는 한글과 영문, 글꼴이 서로 다르군요. 하지만 공이 글자의 크기와 장평, 자가는 똑같으니까 숫자값 먼저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자의 크기는 10이고요. 장평은 95라고 되어 있네요. 자가는 5입니다. 숫자값을 맞춰주시고 나면 언어에서 글꼴을 맞추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한글의 경우에는 굴림이라고 했으니까 굴림을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영문의 경우에는 도둠이라고 했네요. 도둠을 찾아주시면 되겠죠. 어떤 글꼴로 해도 장편과 자간이 똑같아진다 라고 하는 걸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설정. 기존에 없던 친구니까 추가. 블럭 잡고 들어온 아이들이 그대로 적용되길 원하죠. 설정. 결과물을 보면 will be라고 해서 끝나는 곳이 똑같죠. 국내 최대라고 하는 것도 한글 똑같이 끝나고 있어서 제대로 스타일이 적용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표를 만들고 그 표를 기반으로 해서 차트를 만드는 문제입니다. 표를 작성하실 때 오타가 나게 되면 차트도 연속적으로 영향을 받으니까 오타가 나지 않도록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번 밑에다가 커서를 둘 거고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 표를 만들 겁니다. 표. 몇 줄에 몇 칸인지 세셔서 정확하게 숫자값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줄수는 5개의 줄, 칸수는 6개의 칸이로군요. 5개의 줄, 6개의 칸 만들기라고 하게 되면 바로 작성이 될 거예요. 타이핑 할게요. 데이터 입력이 끝나고 나면 표 조건을 하나하나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표 전체는 글꼴이 도둠의 10입니다. 라고 되어 있군요. 몽땅 다 블럭을 잡으셔서 글꼴 맞추도록 할게요. 도둠의 10이고요. 정렬은 문자는 가운데 있고 숫자는 오른쪽에 있다 라고 했군요. 전체적으로 블럭 잡은 김에 모두 다 가운데로 배치를 할 거고요. 숫자들만 쫘라락 잡아주시면 되는데 나중에 합계도 숫자로 나오겠죠. 합계 부분까지 몽땅 잡으셔서 오른쪽 정렬. 셀의 배경은 노란색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시험지를 받으시면 흑백으로 봤기 때문에 이 부분이 노란색인지는 알 수 없을 거예요. 다만 색깔이 들어가 있는 범위는 명암으로 구분이 되니까 이만큼이라고 범위를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표 작업을 하실 때 범위를 잡으시고 단축키를 쓰시게 되면 좀 더 빠르게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색깔을 넣겠다라고 할 때는 컬러니까 C라고 눌러주시게 되면 바로 색깔을 채울 수 있을 거고요. 선의 모양 같은 경우는 라인이죠. L이라고 치시게 되면 선 모양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블록을 잡은 상태에서 C 눌러줄게요. 대화창이 뜨면 원하는 색상 정하시면 되겠고요. 면의 색깔이 노랑이라고 했습니다. 이름이 똑 떨어진 노랑이 이렇게 두 개가 있었고요. 문제에서 노랑은 255, 255, 0이라고 하는 요 숫자값 똑 떨어지는 아이로 해주세요 라고 했었으니까 그 색깔 잘 찾아서 넣어주시면 좋겠네요. 4번에서는 두 개를 지시하고 있죠. 일단 한글의 계산 기능을 이용해서 빈칸에 합계를 구하세요 라고 하는 첫 번째, 그리고 나면 표 전체에다가 제목을 붙여주는 캡션 기능을 이용해라 라고 하는 게 두 번째로군요. 우선 합계부터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물을 보시게 되면 매우 불만족 요 부분에 대해서는 합계를 내지 마세요 라고 X가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요만큼만 선택하셔서 합계 내주시면 되겠죠. 이만큼이요 라고 블록 잡았고요. 블록 잡은 곳에다 대고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밑에서 두 번째 블록 계산식이 있습니다. 블록 잡은 곳을 합계 낼 거니까 블록 합계라고 하시게 되면 합계값이 바로 들어가는군요. 캡션 기능도 이용해 볼게요. 캡션이라고 하는 건 우리 표에 제목을 달아주는 건데 표의 허락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표 가장자리에다 커서를 두시게 되면 이렇게 네모난 화살표 보이시죠? 개체 선택 화살표 나왔을 때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여러 가지 기능들 중에서 캡션 넣기라고 하는 게 보일 겁니다. 클릭하셔서 캡션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표 1이라고 자기 멋대로 제목이 들어가 있네요. 글자를 쪼로록 블럭 잡으셔서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자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글꼴에 대해서 표뿐만 아니라 캡션도 도둠의 10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으니까 몽땅 다 잡으셔서 글꼴 잊지 말고 바꿔주시기 바라고요. 오른쪽에 배치가 되어 있네요. 오른쪽 정렬. 위쪽으로 올리고 싶은데 위쪽에 있는 서식줄에서는 그런 기능이 안 보이는군요. 그렇다면 표를 붙잡고 다시 한번 부탁을 할게요. 표의 가장자리에다 커서를 댔고요. 개체 선택 화살표 나왔을 때 클릭하셔서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캡션을 이미 넣었는데 그 위치를 옮기고 싶은 거죠. 개체 속성으로 들어가 볼게요. 거기에서 캡션이 아래쪽에 있군요. 얘를 위쪽으로 바꿔줄게요. 설정. 마지막 선 모양은 출력 상태를 보시고 맞춰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테두리가 2줄짜리인데 제목 부분은 다시 한번 또 2줄짜리로 추가가 되어 있군요. 몽땅 다 블록을 잡으셔서 단축키를 써보도록 할게요. 선의 모양을 라인이라고 했죠. L이라고 누르게 되면 바로 선 모양으로 이동할 거고요. 선의 종류가 2줄짜리입니다. 그리고 가장자리 바깥쪽을 그렇게 할 거예요 라고 설정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바깥쪽만 2줄로 바뀌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제목 부분을 쪼로록 잡으셔서 라인 L,
두 줄짜리로 하겠습니다. 선 종류 고르시고요. 바깥쪽이 그래요 라고 설정하시게 되면 이렇게 두 줄짜리가 되는 거 확인되시죠? 맨 앞쪽에 있는 것도 반복합니다. 오른쪽 끝자락에 있는 대각선도 역시 선 모양이니까 라인이라고 가겠습니다. L 눌러서 대화창 뜨면 대각선을 넣어줄 겁니다. 대각선 표시를 해주시게 되면 미리 보기에서 확인이 가능하죠. 설정. 오타가 있는지 다시 한번 찬찬히 확인하십시오. 그 친구들을 기반으로 해서 차트 만들 때 영향받는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차트는 만들어진 표를 가지고 제작을 할 겁니다. 범위는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 가지고 작업을 할 텐데요. 문제에서 그 내용이 쓰여 있죠.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의 값만 이용하셔라 라고 되어 있으니 이만큼이라고 범위를 잡으시면 되겠고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에 가셔서 차트를 만들겠습니다. 문제 보시게 되면 묶은 세로막 대형으로 작업하세요 라고 되어 있으니 그 모양을 찾으셔서 작성하시면 되겠죠. 데이터는 이미 입력을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데이터 편집창은 닫겠습니다. 만들어진 친구가 표의 위쪽에 배치되어 있네요. 이 친구는 끌어서 아래쪽으로 옮겨줄 거고요. 결과물 보면 크기가 표와 비슷한 크기로 배치가 되어 있죠. 우리도 크기를 좀 오른쪽으로 늘려서 비슷하게 맞춰주도록 할게요. 세세하게 차트의 조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저런 값만 이용할 것, 묶은 세로막 대형으로 작업할 것, 여기까지 진행이 된 상태이고요. 제목이 필요하군요. 제목을 만들어 주셔야 될 텐데 표를, 차트를 작업하고 있는 객체를 선택하시게 되면 거기에 해당하는 옵션이 뜰 거예요. 차트의 경우에는 차트의 구성 요소를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차트의 구성 추가라고 하셔서 차트 제목을 추가하시면 되겠죠. 위쪽에다 넣도록 할게요. 차트의 제목, 글자를 바꿔야 되는데 이 친구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객체의 속성이 나옵니다. 하나하나 눌러보시면 모양을 바꿔주는 기능들이 쭉 들어있는군요. 글자에 대한 얘기는 없네요. 객체 속성 살짝 닫아볼게요. 거기다 대고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제목을 직접 편집하실 수가 있어요. 제목 편집 단추 누르셔서 제목 바꿔주도록 할게요. 글꼴도 지시가 되어 있군요. 궁서에 진하게 12라고 되어 있으니 맞춰주시는 게 좋겠죠. 궁서. 그 이외에 선의 모양이라든지 채워주는 거 그리고 그림자 있다라고 하는 것들도 맞춰주시면 되겠네요. 이 친구를 이라고 더블 클릭했을 때 객체 속성이 뜬다고 했었어요. 저는 여러분들과 문제지를 나눠봐야 되기 때문에 이 친구 때문에 폭이 좁아서 객체 속성을 띄웠다 지웠다 하겠지만 여러분들을 계속 띄워놓는 것도 불편하진 않으실 겁니다. 채워주는 건 흰색으로, 선은 깜장색으로, 그림자도 있어야 되겠죠? 그림자의 방향도 대각선 오른쪽 아래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위치 정확하게 맞춰주시는 게 좋겠고요. 제목 이외에 나머지는 글꼴이 궁서의 보통의 10입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하나하나 선택하셔서 그 친구들에 대한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을 편집하시면 되겠습니다. 궁서의 크기가 10이라고 되어 있으니 그대로 설정하시면 되겠군요. 하나씩 다 맞춰주세요. 마지막 축 제목과 범례는 출력 형태를 보시고 동일하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로 축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단위 %라고 제목이 들어가 있군요. 그리고 범례에서는 테두리의 선이 이렇게 뚜렷하게 보이고 있어요. 그 하나하나씩을 맞춰주도록 할게요. 우선 왼쪽에 있는 이 세로축에 대해서 제목을 넣도록 할게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거 차트 구성 요소를 추가하시면 되겠죠. 축에 대한 제목, 세로로 서 있는 축에 대한 제목이니까 기본 세로. 글자를 바꿀 때는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제목을 편집하셔라 라고 했었고요. 글꼴도 맞춰주시는 게 좋겠죠. 그 친구에 대해서 더블 클릭하게 되면 객체 속성이 뜰 겁니다. 하나하나 선택하셔서 모양을 보시고 색깔이라든지 효과 주실 수 있으실 텐데요. 글상자의 방향도 바꾸실 수가 있으십니다. 가로로 바꿔줄 거고요. 범례도 선택을 하시게 되면 테두리 선을 보일 수 있도록 체크가 가능하군요. 속성을 좀 닫아볼까요? 결과물과 비슷한지 확인을 하셔서 꼭 빠진 게 없는지 보시고요. 오히려 지나가는 선의 경우에는 남아있는 게 필요가 없지요.
콩 찍으셔서 요 지나가는 선은 필요 없습니다. 오른쪽 버튼 삭제 하셔서 깔끔하게 없애주시게 되면 결과물과 똑같이 마무리가 됐네요. 세 번째 문제는 수식 편집기를 이용해서 수식을 입력하는 문제입니다. 전체 40점인데 1번과 2번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이 친구의 경우에는 부분 점수가 없기 때문에 오타가 나지 않도록 천천히 입력시켜 주는 게 중요합니다. 번호를 완벽하게 나누기 위해서 저는 위아래로 배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1번과 2번을 이렇게 따로 배치할 거고요. 수식을 입력하겠다라고 입력에 수식 단추 누르게 되면 수식 편집기가 뜰 거예요. 키보드에 있는 아이들은 그대로 찾아서 넣어주시면 되겠죠. 대소문자 구분합니다. F 이퀄 1 마이너스에서 분수의 경우에는 키보드에 없으니까 수식에서 찾으시면 되겠죠. 분수. 괄호도 키보드에 있는 아이는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방향키 이용하셔서 위로 가라 아래로 가라 방향키, 그러면 내 거 키가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네요. 입력을 천천히 해주시고요. 다 끝났다면 넣기 단추를 누르셔서 나와주시면 되겠죠. 두 번째 문제도 같은 방식으로 넣겠습니다. 수식 대화창 띄워주시고요. 키보드에 없는 화살표의 경우에는 기호에서 찾으시면 되겠죠. 화살표 기호를 찾으시고요. S 이퀄에서 이퀄의 경우에는 바로 붙여서 쓸 때는 화살표 안에 포함이 돼요. 그렇게 넣을 게 아니라면 방향키 이용하셔서 화살표 바깥으로 나와 주셔야 되겠죠. 분수도 특수기호에서 찾을 거고요. 아래첨자도 찾아서 정확하게 넣겠습니다. 방향키 이용하셔서 그 화살표 안쪽에 포함될 건지 바깥쪽에 포함될 건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력이 끝났다면 넣기 단추 누르고 나와주세요. 네 번째, 도형을 이용해서 제작하는 문제인데요. 도형의 경우에는 제일 밑에 깔려있는 아이가 누구인지 파악하시고 그 위쪽으로 차근차근 쌓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시사항을 보시게 되면 하나하나 화살표가 정확히 가리키는 거 그대로 값을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색상에 대한 언급이 있다면 그 색상을 정확하게 넣어주시겠지만 색상이 없다면 임의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색깔은 흑백으로 여러분들께서 문제지를 받을 거기 때문에 어떤 색깔인지는 알 수 없어요. 다만 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색깔이구나 라고 하는 건 유추할 수 있을 겁니다. 제일 밑에 깔려있는 도형부터 넣도록 하죠.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 글자가 안 들어있는 사각형, 직사각형, 클릭 드래그해서 임의로 만들어 줄 거고요. 그 도형에 대해서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개체 속성을 하나하나 뜯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위쪽에 있는 옵션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셔도 괜찮겠죠. 크기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 크기는 130에 145라고 값만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 값을 정확하게 넣어 주시면 되겠고요. 색상에 대한 거 언급이 없을 때는 내 마음대로 아무 색깔이나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도형에 대해서 채워주는 색상을 나는 요 색이 마음에 들어 라고 옅은 색깔 하나 고르시면 되겠죠. 글자가 들어있는 상자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에 가로글 상자 클릭 드래그 하셔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타이핑 할게요. 역시 개체를 선택하고 있으면 위쪽에 옵션이 뜹니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개체 속성을 띄우셔도 같습니다. 이번엔 개체 속성에서 크기를 맞춰보도록 하죠. 크기가 명시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크기가 고정되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하게 고정을 시켜주는 걸 권하고요. 면의 색깔이 파랗다라고 지시되어 있으니 채우기에서 면의 색깔을 파랑이라고 맞춰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만 언급이 되어 있는데 선에 대해서 결과가 이렇게 뾰족하지만 문제에서는 이렇게 둥글게 다듬어져 있군요. 그렇다면 언급이 없을지라도 여러분들께서 선의 모서리는 반원으로 수정을 해주시고 나오는 게 좋겠네요. 설정. 안쪽에 들어가 있는 글자도 언급되어 있는 대로 공서의 24 하얀색으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주황색으로 얹어져 있는 도형 그 위에 그림이 쌓여 있죠. 글자가 안 들어가 있는 도형을 사각형 만들어 줄 거고요.
더블 클릭해서 개체 속성을 띄워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기본부터 크기를 맞춰주시는 게 좋겠네요. 50에 50 크기를 고정할 거고요. 모서리는 살짝 둥글게, 완전히 반원은 아니죠. 둥근 모양으로 처리를 해서 나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은 언급이 없지만 흰색이 아닌 건 확실하잖아요. 그 색깔도 어떤 색이든지 관계없이 색상을 넣어주시는 게 좋겠네요. 그림을 얹도록 할게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 그림을 넣을 겁니다. 그림,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ITQ라고 하는 폴더 마련되어 있을 거예요. 그 안에 픽처라고 하는 그림들 모아놓은 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ABC 주식회사 로고 1번을 열기, 클릭 드래그해서 만드실 때에 도형 위에다가 바로 만드시게 되면 도형들이 그림을 밟고 지나가기 때문에 얘네들이 보이지 않아요. 바깥쪽에다가 우선 그려볼게요. 클릭 드래그해서 그림을 넣었고요. 도형들이 비켜주질 않는군요. 그렇다면 이 그림에 대해서 도형보다 앞으로 나와라 라고 특권을 주겠습니다. 우선 크기부터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화살표를 잘 따라가시고요. 그 그림에 대해서 위치라든지 크기 정하시면 되겠죠. 더블 클릭해서 개체 속성을 바로 띄우도록 할게요. 기본부터 보겠습니다. 크기는 40에 30 고정을 시켜주는 게 안전하다라고 했고요. 그 그림에 대해서 회색조라고 색깔을 좀 톤다운 시켜주는 게 있네요. 여기까지만 하고 나오게 되면 여전히 그림이 도형 밑에 깔려 있는데요. 이 친구는 도형보다 앞쪽으로 나올 수 있도록 기본에 보시게 되면 글자보다 앞으로 나오세요 라고 하는 본문과의 배치에서 글 앞으로 단추가 있습니다. 클릭하셔서 앞쪽으로 배치를 당겨 주시게 되면 이렇게 도형보다 위쪽으로 배치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글맵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입력에 가시게 되면 글맵시가 있고요. 내용을 바로 입력할게요. 글자의 모양의 경우에는 이렇게 위로 볼록 솟아있는 갈매기 소장형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죠. 글맵시의 모양을 찾을 거고요. 글꼴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군요. 그 글꼴은 도둠입니다 라고 했으니까 도둠을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크기라든지 색깔에 대해서는 설정할 수 있는 단추가 없죠.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고 나와주세요. 이렇게 만들어진 걸 볼 수 있고요. 더블 클릭해서 개체 속성을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에 대해서도 역시 크기 지정되어 있는 대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크기는 55에 35라고 크기 고정을 시켜주도록 할 거고요. 역시 도형 밑에 깔려 있는 거 보이시죠? 앞쪽으로 나와라 라고 글 앞으로 나비를 눌러주도록 할게요. 색깔에 대해서 빨강이라고 언급이 있었으니까요. 채워주는 색깔, 면의 색깔을 빨강이라고 정확하게 넣어주시는 게 좋겠네요. 설정. 문제에서 저희 그림을 넣었을 때 하이퍼링크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하이퍼링크의 경우에는 세 번째 페이지에 책갈피를 꽂아야만 연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무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를 만든 다음에 링크를 연결시켜 주도록 할게요.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도형들 한 세트를 잘 만들어서 복사하고 복사해서 글씨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글자가 안 들어가 있는 도형이 더 밑에 깔려 있어 보이죠? 글자 안 들어가 있는 친구부터 직사각형, 크기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는 거 정사각형의 경우에는 13에 13, 직사각형의 경우에는 12에 15, 지금은 이렇게 밑에 깔려있는 아이 직사각형이죠. 12에 15 사이즈로 맞춰주시면 되겠네요. 12에 15라고 하는 친구의 경우에는 색깔이 서로 다른 임의의 색으로 주세요 라고 되어 있지요. 색상을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글씨가 들어있는 사각형을 만들까요? 가로글 상자 이용하셔서 클릭 드래그 상자의 테두리에 대고 더블 클릭하게 되면 개체 속성이 바로 뜰 거예요. 기본부터 크기를 맞춰주시면 되겠죠? 13에 13. 이번엔 선 모양이 둥글둥글한 느낌이 들어요. 채워주는 색상의 경우에는 흰색으로 되어 있군요. 그렇다면 흰색이 기본값이니까 여기에 대해선 불만이 없네요. 설정. 오른쪽에 있는 그 상자도 마저 만들게요. 크기에 대한 언급은 없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임의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로글 상자 채우는 색은 없고
선은 점선이죠. 파선. 글씨를 아직 쓰진 않았습니다. 글씨를 쓰겠다라고 커서를 두시게 되면 이렇게 상자 안에 왼쪽에서 깜빡깜빡 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결과물에서는 글자가 정 가운데 있죠. 그렇다면 글자를 쓰지는 마시고요. 그 글꼴에 대해서 얘는 궁서입니다. 라고 크기는 스물입니다.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기본값으로 정리만 해줄 거고요. 글씨는 나중에 복사한 다음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글씨를 쓴다면 가운데 크기는 요렇게 라고 틀을 만들어 줬으니 복사해서 가져다 놓고 타이핑만 하면 되겠네요. 개체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체 선택을 편집에 가시게 되면 개체 선택이라고 하는 단추가 보일 거예요. 클릭하셔서 이마만큼이요 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요 안쪽에 있는 개체들 뿐만 아니라 요 커다란 아이도 선택이 됐네요. 요 커다란 아이는 필요가 없죠. 쉬프트 눌러서 얘는 빼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3개의 오브젝트만 선택이 될 거고요. 복사해서 써먹겠습니다. 왼손의 도움을 받을까요? 왼손으로 컨트롤 누르게 계시면 이렇게 더하기 표시 나오는 게 보일 거예요. 있는 걸 추가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색깔이 있는 부분 더하기 표시 나왔을 때 질질질 끌고 내리시면 복사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글씨를 바꿔주도록 할까요? 개체 선택을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물을 보면 색상이 이렇게 서로 달라 보이는 친구들은 서로 다르게 색깔을 넣어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도형을 선택하고 계시면 도형 선택에 대한 옵션이 뜹니다. 채워주는 색깔은 서로 다르게. 혹시라도 개체를 선택하실 때에 선택을 일일이 하기 귀찮아서 개체를 묻기 하셨던 분들은 꼭 개체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 페이지는 열심히 타이핑을 해야 되는 곳이군요.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력하실 경우에 제목 밑에 본문들 사이 뚝 떨어져 있는 부분들은 엔터 치셔서 공간을 좀 확보해 주시는 게 좋겠죠. 표와 그 아래쪽에 있는 친구들 사이사이 이렇게 벌어진 곳들은 엔터 치셔서 공간을 좀 넓게 확보를 해주세요. 데이터 입력이 끝났고요. 위쪽부터 차근차근 기능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보다도 더 위쪽에 머릿말 기능이 있군요. 첫 번째 줄에다가 커서 놓을 거고요. 쪽이라고 하는 메뉴에 가시게 되면 머릿말이라고 하는 친구가 보입니다. 위쪽에다 놓도록 할게요. 모양은 특별히 없으니까 모양 없음이라고 주고요. 글꼴에 대해서 언급된 대로 지시를 해주시면 되겠죠. 도둠의 크기는 10, 오른쪽에 정렬되어 있군요. 정렬도 맞춰줄게요. 작업이 다 끝나고 나면 닫고 나오시면 됩니다. 머릿말 작업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머릿말 메뉴가 자동으로 떠 있을 텐데 닫기라고 누르고 나올 수 있을 거예요. 혹시라도 오타가 있다 싶으시면 다시 그 머릿말을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수정 가능해요. 제목을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글꼴 굴림의 18. 책갈피를 넣어달라라고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네요. 책갈피의 이름은 전시회라고 되어 있는데 도착 지점을 여기로 잡아서 앞쪽에서 했던 4번 문제에서 그림을 누르면 이쪽으로 뿅 하고 도착할 수 있도록 책갈피를 꽂도록 할게요. 위치는 여기입니다 라고 잡아줬고요. 없는 걸 집어주는 건 입력. 책갈피를 넣을 거예요. 책갈피
이름을 넣도록 할게요. 전시회 넣기.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정말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보기를 눌러서 조판보를 켜보시게 되면 책갈피가 들어가 있구나 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조판보는 다시 끄도록 할게요. 덧말넣기라고 하는 건 아래쪽에 있는 커다란 글자 위에 이렇게 조그만 글자 얹어주는 걸 덧말넣기라고 합니다. 글자들을 쫘라락 블럭을 잡으셔서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 덧말을 넣을 거예요. 덧말, 얹어주는 글자 넣어주시면 되겠죠. 앞서서 만들었던 요 4번 문제에서 ABC 주식회사라고 하는 친구는 하이퍼링크를 이제 걸 수 있을 거예요. 입력해 보시게 되면 링크를 걸 수 있는 하이퍼링크 보일 거고요. 내가 만든 한글 문서의 책갈피, 전시회라고 하는 게 이제 인식이 되는군요. 이쪽으로 도착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넣기 하시게 되면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요 친구를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손가락 나오는 거 보이시죠?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뿅 하고 이동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문단의 첫 글자 장식도 해보도록 할게요. 글자를 블럭 잡아서 글자의 크기를 키우시게 되면 키가 위쪽으로 이렇게 커집니다. 결과물을 보시게 되면 글자가 커지긴 커졌는데 아래쪽으로 글씨가 커졌죠? 요거는 블럭 잡지 않습니다. 그냥 요 친구라고 위치만 클릭할 거고요. 글자의 모양에 대한 얘기는 서식에서 작업을 해줍니다. 문단의 첫 글자 장식이라고 하는 메뉴를 찾아다가 선택을 하시게 되면 현재는 모양이 없기 때문에 한 줄짜리로 보입니다. 두 줄만큼 자리를 차지할 거예요 라고 선택을 하시고요. 문제에서 제공하고 있는 글꼴 궁서로 작성을 해줄 거고요. 그 면에 대해서 색깔이 노랑이라고 지정되어 있으니 똑 떨어지게 노랑이라는 아이 찾아서 넣어주시게 되면 첫 번째 글자만 이렇게 커지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림도 넣도록 하죠.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에서 찾으시면 되겠고요. 그림을 넣겠습니다. 시험장에서 이렇게 픽처들 모여 있는 거, 그런데 손으로 악수하고 있는 그림만 따로 떨어져 있지는 않군요. 문제 보시게 되면 픽처를 그림 4번 갖고 와서 잘라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림 4번에 보니까 이 안에 손, 악수하는 손이 따로 들어있군요. 그렇다면 얘를 이라고 선택하셔서 열기 하시게 되면 십자가 쫓아다니는 거 보이시죠? 클릭 드래그 하셔서 일단은 만들어 주시고요. 그림을 선택하고 계시면 그림 도구가 이렇게 뜰 거예요. 거기에서 자르기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하시게 되면 일부분만 잘라서 작업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가장자리의 깜장색은 칼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질질질 끌어서 요만큼만 잘라다가 쓸 거다라고 잡으셨죠? 선택을 해제하셔서 확정해 주시고요. 원하는 위치에다 옮겨 놓으시면 되겠죠? 문제에서는 그 크기도 지정이 되어 있군요. 더블 클릭하셔서 개체 속성을 좀 불러오도록 할게요. 기본부터 보시고요. 그 크기는 40에 40입니다. 크기는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으니까 고정을 시켜주는 게 안전할 것 같죠? 여백도 줘라 라고 되어 있네요. 바깥쪽에 여백을 왼쪽에다 2mm만큼 주세요 라는 건 그림이 이렇게 딱 끊어지게 그렸을 때 글자와 그림이 탁 붙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공간을 띄워주기 위해서 여백을 설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백 캡션에 가셔서 왼쪽에 2mm만큼이라고 숫자값을 정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크기 그리고 왼쪽으로는 여백이 더 생긴 거 확인이 되시죠? 문제에서는 항상 한자로 바뀌는 부분이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 찾으셔서 입력하시면서 바로 한자로 바꾸셔도 되고 입력 끝난 다음에 나중에 하셔도 되고 블럭 잡으셔서 키보드에 한자라고 하는 키를 눌러주시게 되면 대화창이 뜰 겁니다. 한글과 한자가 나란히 입력될 수 있도록 입력 형식을 선택하시고 바꿔주시면 되겠죠. 더불어서 특수한 글자가 나왔을 때는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줄 수 있는 각주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코트라라고 하는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그건 이런 뜻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죠. 위치를 찍으시고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 각주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화면이 아래쪽으로 쭉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결과물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아래쪽에 내가 표시한 그 친구는 이런 뜻이야 라고 설명글이 들어가 있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양을 보시면 이렇게 알파벳 A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반가로 1이라고 되어 있군요. 기호를 좀 바꿔주도록 할게요. 위쪽에 주석 작업을 하고 계시면 이렇게 옵션이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모양을 바꿔주시면 되겠죠. 각주 미주 모양은 동그라미 A. 각주의 구분선이 5cm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 건 기본 5cm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대로 닫고 나가겠습니다. 결과물에 이렇게 동그라미 A라고 붙어있는 설명글 보이시죠? 각주를 달았고요. 특수기호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렇게 네모진 친구는 키보드에는 없죠.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 메뉴에서 찾으시면 되겠고요. 문자표라고 하는 글자를 누르게 되면 기존에 썼던 글자들 중에서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기존에 썼던 아이가 없다면 다시 아래쪽에 있는 문자표라고 하는 글자를 누르셔서 직접 찾으시면 되겠죠. 넣기. 아까 썼던 기호를 똑같이 쓸 경우에는 이 아래쪽에다가도 네모 기호 하나 더 필요하니까 위치만 잡아주시고 문자표라고 하는 글자 대신에 당구장 표시를 한번 누르시게 되면 좀 전에 썼던 특수기호를 바로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글자의 모양 지시사항대로 맞춰주도록 할게요. 궁서 크기는 18. 색상을 보시게 되면 흰색은 요 2022라고 하는 요 부분부터 흰색이기 때문에 따로 블럭을 잡습니다. 요만큼만요 라고 하셔서 글자의 색깔뿐만 아니라 음영의 색깔도 바꿔줘야 되는데 위쪽에 있는 서식 메뉴에서는 음영의 색깔까지는 선택할 수가 없군요.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글자 모양 가시게 되면 하나하나의 세세한 기능들을 더 추가로 작업해 주실 수 있으세요. 글자의 색깔 하양이고요. 음영의 색깔이 빨갛습니다. 라고 미리 보기 형태 보시면 똑같은 거 확인이 되시죠? 설정. 아래쪽에 있는 친구도 글자 모양 마저 해주도록 할게요. 긁고 오른 궁서 크기는 18. 밑줄 치는 건 위쪽에서도 가능하니까 이렇게 있는 아이들은 최대한 활용을 하시되 이렇게 강조점 찍어주는 기능들은 서식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죠. 그렇다면 따로 블럭을 잡으셔서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 대화장이 뜨면 기본뿐만 아니라 확장이나 테두리 기능이 가능해요. 확장해 보시게 되면 강조점 고르실 수가 있습니다. V체크 모양을 선택하셔서 결과물 비슷한지 확인하시고 설정하시게 되면 이렇게 특수기호 들어간 거 보이시죠? 강조점 하나 더 찍어줄게요.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 강조점을 V체크 얹어져 있는 거 확인. 문단 번호 기능을 이용해서 1수준과 2수준의 모양을 바꿔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요 문단 번호에서는 가, 나, 1, 2라고 하는 이런 번호를 자동으로 넣는 기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입력하지 않았습니다. 이만큼이라고 블럭을 잡아 줄 거고요.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글 머리 기호 문단 번호 보이시죠? 클릭하셔서 찾으시면 될 텐데 가장 비슷한 거 가, 나로 시작하는 친구를 찾으시면 되겠네요. 여기에서는 이 친구가 가장 비슷하군요. 얘를 이라고 선택을 해주시되 똑같지는 않으니까 사용자가 직접 수정을 해서 쓰도록 할게요. 사용자 정의. 첫 번째 1수준이라는 뜻으로서 꺽쇠 1이라고 하는 친구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뒤쪽에 가로가 들어있어요. 여기 보시면 괄호가 아니라 점이 찍혀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괄호 대신에 점으로 바꿔치기 할 거고요. 1수준의 경우에는 그 위치가 20포인트만큼 오른쪽 정렬해 주세요 라고 그 번호 위치를 수정할 수가 있군요. 20포인트만큼 위치는 오른쪽이라고 했더니 이렇게 살짝 안쪽으로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네요. 1수준을 했다면 2수준도 바꿔주실 수 있겠죠. 2수준 역시 꺽쇠 2라고 하면 2수준이란 뜻이고요. 뒤쪽에 괄호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괄호가 필요가 없죠. 그렇다면 이 친구는 아예 지워주도록 할게요. 번호의 모양은 동그라미 1, 2, 3, 4라고 되어 있으니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이 수준에 대해서도 30만큼 오른쪽 정렬해 주세요 라고 했으니 번호의 위치 바꿔주시는 게 좋겠네요. 너비는 30, 정렬은 오른쪽. 1수준보다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군요. 설정하고 나오겠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다 1수준으로 정리가 됐는데요. 가 밑에 두 개는 2수준으로 낮춰주셔야 되겠죠. 너그들이라고 몽땅 다 잡아주시고요. 글자 모양에 대한 건 서식에서 작업을 해줄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제일 끝자락에 그 수준을 높이거나 낮추실 수 있어요. 저희는 지금 한 수준을 낮추셔야 되니까 목록 수준 감소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나번에서도 나머지 두 개가 수준 감소를 해주셔야 이 수준으로 낮춰지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줄 간격을 다른 친구들 160 기본으로 되어 있는 걸 180%라고 좀 늘려달라라고 되어 있어요. 요만큼이라고 범위를 다시 잡아줄게요. 줄 간격에 대해서 160으로 되어 있는 거 확인되시죠? 180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표의 경우에는 그 표의 색깔과 글꼴 다 지정이 되어 있으니 그대로 맞춰주시면 될 겁니다. 이만큼이라고 범위를 잡으시고요. 글꼴 도둠의 10 가운데 정렬해라 라고 되어 있어서 그대로 맞춰줄게요. 선의 모양을 보겠습니다. 단축키 쓰시는 게 빠르다라고 했었죠. 위쪽과 아래쪽의 경우에는 두 줄짜리로 왼쪽과 오른쪽의 경우에는 선이 없어요 라고 몽땅 다 선택하셔서 선의 모양은 단축키 L 누르시게 되면 바로 선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위쪽과 아래쪽의 경우에는 두 줄짜리로 라고 두 줄 위 아래 설정하고 나와 볼까요? 이렇게 위쪽과 아래쪽이 두 줄짜리로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죠. 왼쪽과 오른쪽은 선이 없으니까 다시 몽땅 선택하셔서 라인 L 종류가 선이 없습니다 라고 왼쪽과 오른쪽 지정하시게 되면 선 없어진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목 부분의 경우에는 라인 L 두 줄짜리로 만들 건데 아래쪽만 해당이 되는 거죠. 위쪽은 이미 아까 만들었었으니까요. 더불어서 색깔도 같이 들어온 김에 정리를 좀 할까요? 제목 부분에 대한 색깔은 그라데이션으로 넣을 겁니다. 시작하는 색깔은 흰색, 끝나는 색깔은 노랑이라고 되어 있군요. 그라데이션, 시작하는 색 흰색, 끝나는 색깔은 노랑. 그 색깔이 이렇게 가운데에서 퍼질 건지 아니면 한쪽 가로로 퍼질 건지 세로로 퍼질 건지 정하실 수 있겠네요. 가로로 퍼질 거다. 아래쪽에 있는 커다란 제목 지시사항대로 맞춰주시면 되겠죠. 글꼴, 도둠, 크기는 24, 진하게. 장평에 대해서는 서식줄에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여기에는 글자 모양에 가셔서 하나하나 맞춰주실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장평을 105 작업이 얼추 끝났나요? 마지막으로 쪽 번호를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끝자락에다가 커서를 두시는 게 안전하겠죠? 전체 페이지에 해당하는 건 쪽 메뉴에 가시면 되겠고요. 쪽 번호를 매기겠습니다. 오른쪽 구석에 번호가 매겨져 있으니까 위치를 오른쪽 구석입니다 라고 맞춰줄 거고요. 모양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로마자 모양이군요. 로마 대문자. 줄표가 들어있지 않으니까 줄표는 빼도록 할게요. 넣기라고 눌렀더니 세 번째 페이지이기 때문에 3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 보니까 4로 시작하게 바꿔주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이미 만들어진 건 나중에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쪽 번호를 바꿔주도록 할게요. 새 번호로 1, 2, 3, 4 넣기 하게 되면 4번으로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쪽으로 올라가셔서 오타 없는지 배치는 틀어진 게 없는지 다시 한번 쭉 살펴보시면 되겠는데요. 번호가 이렇게 쓸데없이 들어가 있다 싶으시면 지워주셔도 되고요. 지우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대로 두실 분들은 이대로 끝내시면 되겠고요. 눈에 너무 거슬린다, 이쪽과 이쪽에는 지워줘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이쪽에다가 커서를 두시고요. 현재 쪽에서 감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쪽 번호를 감춰주세요 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번호 있던 것들이 사라지기도 해요. 하지만 점수랑은 상관없으니까 저는 그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2022년 8월달 A형 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 찬찬히 연습하셔서 다음 달에는 꼭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